그러면 오늘은 RSI, 지난번에 보조지표 중에 볼린저 밴드로 정확히는 더블 볼린저 밴드, 표준편차 3, 표준편차 2를 이용해 가지고 가격과의 표준편차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따라서 가격의 특성상 다시 이평선까지, 기준까지, 즉 평균까지 회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역추수 매매를 하는 법을 배웠죠. 이번에는 보조지표 중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RSI죠. 그래서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RSI는 그 계산법이 물론 볼린저 밴도 마찬가지고 RSI도 마찬가지고 그 계산법과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혹은 암기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근데 다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RSI는 상승분 플러스 하락분 분의 상승분을 말해요. 기간이 있겠죠. 기간은 세팅으로 정할 수 있는데 보통 기본 세팅은 14로 되어 있어요. 일봉이면 14일이 될 거고 분봉이면 14분이 되겠죠. 가격이라는 게 오르거나 내릴 거 아니에요. 오르거나 내릴 건데, 즉 상승분과 하락분을 더하면은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그 중에 상승분만 보는 것, 즉 상승분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오른 건지, 적정히 오른 건지, 아니면 평균에서 지금 낮게 오른 건지 등등, 그 상대적인 강도를 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일봉이라 치고, 자 14일 동안 오르고 내리고를 다 더했어요. 그럼 당연히 전체가 되니까 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승분이 그 중에 반만, 7일만 상승을 했다라고 치면은 0.5가 되겠죠. 그러면 RSI가 0.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가 RSI 지표인데, 그런데 우리가 소수점이나 이런 것들은 보기 불편하니까 곱하기 100을 해놨어요. 곱하기 100을 해서 0부터 100까지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의 가격이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이 대략 27,860인데, 자, 지금 27,860에 이건 1시간 봉입니다. RSI가 46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가격인데 이때를 봐볼까요? 이때 RSI는 70을 넘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똑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가격은 상승이 이어지는 곳에서 거의 꼭대기에서의 27.8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횡보를 굉장히 하면서 이루어진 똑같은 가격인 27.8이라도 지금 50에 가까운 중간쯤 되는 그 평균적인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계산법인데, 이거를 어떻게 매매에 활용하냐 라고 했을 때, 물론 매매법은 본인이 만들기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서 뭐 RSI 매매법이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저도 옛날에 한창 보조지표 공부를 할 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굉장히 매매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매매법이라고 하면은, 자 70, 우리가 RSI가 자 0부터 100까지 구간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70을 넘어가는 순간 너무 가격이 높다, 즉 가격이 높다는 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과매수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30을 내려가는 순간 너무 매도세가 크다, 그래서 과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린저 밴드랑 좀 비슷하죠? 과매도가 되면은 다시 가격은 이 중간으로 들어오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매도가 되면은 다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과매수가 이루어졌다면 다시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내려올 수밖에 없다 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한번 볼까요? 1시간 봉으로 자 이렇게 최근 차트에서 과매수 구간이 왔던 게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가격이 그 다음에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 또 가격이 여기에 왔던 역시나 과매수 구간, 그 다음에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자 반대로 과매도를 찾아볼까요? 이 부분이겠죠. 더 이상 못 내리고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향후에 올랐지만 그건 뭐 향후 이야기고, 어쨌거나 과매도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자 여기도 과매도가 나왔죠. 자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더 이상 못 내리고. 이런 식으로 보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방금 차트에서 느끼셨겠지만 과매도 구간이 여기랑 이쪽이 더 높죠. 그런데 가격은요 여기랑 오히려 이쪽이 더 높아요. 자 이런 역관계가 일어나는 게 RSI 또 특징이에요. 자 왜냐면 우리가 가격의 파동은 이렇게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임펄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자 거래량이 여기 이 구간마다 거래량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당연히 마지막 파동의 거래량은 이 앞쪽의 두 번의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이 줄겠죠. 끝점이니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사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물건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럼 가격이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상대 강도는 여기에 비해서 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은 저렇게 오르는데 이럴 때 RSI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자 이렇게 작동을 해요. (1) 3 4 5 이렇게. 이래서 3에서 가격치까지는 따라가다가 마지막 파동의 가격치만큼 RSI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역관계, 역설적이다 라고 해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가격은 오르는데 보조지표 RSI는 떨어지는 이런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많은 확률로 그 다음에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왜? 지금 오른 가격은 힘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곧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가격이다. 별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건데 좀 찾아볼까요? 차트에서 RSI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봐보세요. 가격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죠. 거의 퍼센테이지가 여기서 여기까지면은 8%나 가격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RSI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8%나 엄청난 상승을 했음에도 이 가격은 상대적으로 약한 가격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타점을 우리는 더 이상 최소한 더 이상 롱은 못 잡는다. 쇼수는 안 잡더라도 최소한 롱은 이제 못 잡는다, 혹은 여기서는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여기도 그러네요. 자 여기 가격 자, 이렇게 두 개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쪽 RSI, 자 이쪽에 해당하는 RSI, 자 이렇게 RSI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격은 떨어진다, 오를 만큼 다 올랐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는 매매에 활용을 하죠. 자 반대도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상승할 때도 보는 건데, 자 이런 식이죠. 자 여기에 가격, 여기에 가격, 지금 가격이 내렸어요. 적지만 가격이 내렸어요. 근데 RSI는 크게 올랐죠. 즉 여기에서 가격은 내렸지만 반대로 생각해야죠.
여기서는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 가격이다. 가격이 내려서 하락이야 이제 망했어가 아니라 가격이 내려서 이제 좀 사볼까 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하면서 폭락이야 지금 가격이 더 빠지겠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매도세가 강했다.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더 내려왔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는 살 때가 됐다 라고 하고 오르는 것이죠. 역시 밑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활용한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부러 의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RSI를 매매법을 만들어서 물론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백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승률을 높일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매수일 때는 팔자, 숏 포지션을 잡자. 과매도일 때는 롱 포지션을 잡자 라고 하면은 이게 추세를 따라가는 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할 때 1시간 봉을 보고 타점을 잡지는 않으니까 뭐 최소 15분봉을 본다고 했을 때 여기 누가 봐도 과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트가 흘러가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점이 이렇게 그때는 엄청 컸을 텐데 이렇게 보였을 건데 이 큰 하락장에서 이만큼 반등이 왔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피보나치를 찍으면서 0.5구간까지 왔다. 이제는 끝났다. 조정 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하락의 시작이 이루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합리적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실제로는 이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죠. 자, 이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줘요. 자, 또 다이버전스의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격이 올랐다. 어이구, RSI는 엄청나게 빠졌네요. 그러면은 오를 대로 올랐구나. 이제 떨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추세장에서는 다이버전스를 씹어먹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말 그대로 강도가 계속 세지는 거죠. 매수가 계속 붙어. 그리고 우리가 말한 과매수가 더 이상 과매수가 아닌 거예요. 뭐 최고로 올라갔을 때 92까지도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RSI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혹은 위험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고 아니면은 RSI를 14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기준을 바꾸시는 본인만의 매매법을 만드시면은 그건 뭐 너무나 훌륭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보통 RSI를 이제 이용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함으로써 자, 여기서 더 이상 롱은 잡을 수 없다. 추적하면 안 되겠다. 자,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자, 이제 시작이야. 1, 2, 3, 4, 5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은 자, 너무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라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지표로서. 그리고 이럴 수는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RSI가 지금 다이버가 뜬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확인을 했으면 여기서 오케이 하고 숏을 잡는 게 아니라 진짜로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진짜로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항상 가격은 캔들을 쪼개서 보면 항상 가격은 일자로 내려오지 않죠. 아까 15분봉으로는 일자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 이렇게 살짝 반등 주고 다시 내리죠. 이럴 때 이건 내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숏을 잡는 거죠. 여기서는 못 잡겠지만 훨씬 안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RSI는 우리가 차트를 파동으로 이제 보면서
매매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여요. 왜냐면 결국에 우리는 이 변곡점을 찾는 사람들이죠. 파동은 방향을 얘기하니까 이제 방향이 꺾였다. 이제 방향이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다. 자, 이럴 때 아까처럼 이제 상방 다 끝났다. 이제 하락 시작이다. 자, 이럴 때 RSI가 아주 좋은 보조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과거 차트를 보면서 자,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분까지 RSI를 쭉 보시면서 다이버전스를 찾고 그때 이제 가격의 추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그것도 개수 정말로 다이버가 먹히고 안 먹히는지 개수까지 세가면서 체크하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추세장에서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5분봉은 안 먹힐 때가 많아요. 5분봉은. 근데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는 1분봉, 5분봉 뭐 이렇게 보고 들어가잖아요. 타점 자체는. 자, 그런데 5분봉에서는 다이버가 안 먹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캔들을 5분봉으로 보고 들어가더라도 다이버전스는 15분봉 이상으로 확인을 하고 5분봉으로 타점을 잡아라.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법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